인공지능이 우리 삶의 모든 걸 바꾸고 있는 지금,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걸 겁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기계가 쏟아내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진실을 찾는 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문장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죠. AI는 인류의 진보를 위한 엄청난 힘이지만 동시에 역사상 가장 정교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다는 것. 바로 이 모순적인 양면성이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인 셈입니다. 자, 그럼 먼저 AI 산업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현재 상황부터 한번 점검해 볼까요? 이제는 막연히 감탄만 하던 시기를 지나서 그래서 이걸로 뭘 할 수 있는데? 라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최근 AI 산업의 무게중심이 아주 흥미롭게 이동했어요. 과거에는 모델이 얼마나 크냐, 파라미터가 몇 개냐 같은 기술적 역량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래서 이걸로 뭘 할 수 있는데? 라는 실용성으로 관심이 완전히 옮겨갔죠. 스스로 알아서 일을 처리하는 에이전팅 AI처럼 실제 투자 대비 수익, 즉 ROI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핵심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런 눈부신 발전에는 당연히 그림자도 따릅니다. 거대한 모델을 한번 훈련시키는 데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에너지, 즉 환경 비용 문제가 있고요. 또 AI 기술을 악용한 정교한 사이버 공격이나 사회 조작의 위협도 점점 커지고 있죠. 그리고 사실 가장 근본적으로는 AI의 성능을 좌우하는 데이터의 질이 낮을 경우에 잘못된 결과를 낳는 이른바 불량 데이터 위기에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강력한 기술이 어떻게 가짜뉴스를 만들고 퍼뜨리는 데 사용되는지 문제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성형 AI는요, 허위 정보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무기고나 다름없습니다. 사람이 쓴 건지 기계가 쓴 건지 구별하기 힘든 가짜 기사를 무한정으로 만들어내고요.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딥페이크 이미지와 영상을 순식간에 만들어내죠. 근데 정말 무서운 건 탐지 시스템을 피하려고 내용만 살짝 바꾼 수많은 변종을 자동으로 만들어서 퍼뜨린다는 점입니다. 이런 위협,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AI가 생성한 글로 특정 정치인을 공격하거나 유명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포되는 것처럼 현실 세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짓 정보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경제적 피해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그 대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가짜 뉴스의 대가 과연 얼마일까요? 한 경제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요, 이 숫자는 무려 연간 30조 9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전체 GDP의 거의 2%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이 말 그대로 거짓말 때문에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막연한 위협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실제로 지불하고 있는 비용인 거죠. 이 막대한 비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기업의 영업 손실 같은 직접적인 피해가 약 22조 원으로 가장 크고요.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광범위한 사회적 피해도 7조 원이 넘습니다. 결국 가짜 뉴스는 우리 경제와 사회 공동체 모두를 병들게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결과는 바로 탈진실 환경의 도래입니다. 객관적인 사실보다 감정적인 호소나 개인적인 신념이 더 중요해지는 세상이죠. 여기서 AI의 진짜 무서움이 드러나는데요. 각 개인의 편견에 딱 맞춰진 완벽한 현실법을, 그러니까 그럴듯한 거짓의 세계 전체를 구축해서 우리를 그 안에 가둬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충분히 와닿으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시선을 해결책으로 한번 돌려보죠. 이 정보전쟁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들 말입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냥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진실을 가려내는 능동적인 탐정이 되는 법.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억하기 쉬움 3권 3행 3금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먼저 권장사항은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근거를 따져보는 등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실천할 것은 출처를 반드시 확인하고 여러 정보를 교차 확인하는 행동이고요. 마지막으로 금지해야 할 것은 한쪽 입장만 맹신하거나 감정적인 선동에 흔들리는 태도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해도 가짜뉴스에 속을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인 4W를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그리고 왜 만들었는가. 특히 마지막 질문, 이걸 믿으면 누가 이득을 볼까? 이걸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정보의 이면에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딥페이크 영상이나 음성에는요, AI가 아직 완벽하게 숨기지 못하는 미세한 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연스러운 눈 깜빡임이라던가 어색한 입모양,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로봇 같은 목소리 같은 것들이죠.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진실과 거짓을 가르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 차원의 대응법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전체의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할 핵심 개념이 바로 신뢰성 격차라는 겁니다. 뭐냐면 가짜를 만드는 기술은 항상 그걸 탐지하는 기술보다 한 발 앞서간다는 거죠. 가장 심각한 사회적 피해는 바로 이 격차가 벌어진 시기에 발생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기술만으로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사람이 중요해지는 거죠. 세계 각국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유럽연합은 플랫폼에 강력한 책임을 묻는 포괄적인 규제를 택한 반면에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면서 자율 규제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와 유해성 방지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딱 정해진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교육입니다. 어릴 때부터 정보를 비판적으로 읽고 분별하고 또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우리나라가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핵심 역량으로 포함시킨 건 정말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이 싸움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 우리 개인부터 거대 기술 플랫폼, 정부, 교역기관까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책임을 지는 새로운 사회적 계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현실 속에서 진짜 진실을 지켜내는 것. 오늘 이 이야기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